대형주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30% 정도 주면 조정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나왔네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0~50%까지 빠졌거든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빠지면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 이 주주환원책이 상승 반등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정이 한 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이민수의 경제토크, 오늘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함께 하는데요. 우리의 삼잔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도체를 제로로 배우면 안 된다. 그죠?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는 공의한 거고, 곽 대표님도 이제 비중의 문제이지만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슈를 좀 체크해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목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UBS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 비중이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를 내년에 소폭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양산이 돼서 그게 이제 매출로 이제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왜 뭐 때문에 아쉬웠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뭐 HBM이 거의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달리 또 SK하이닉스는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할 때 고정 가격으로 디램이나 이제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고정 가격으로 그걸 이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이제 수익성까지 같이 함께 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더 이제 펌핑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런 이제 고정 가격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온전히 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수익성 프리미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많은 주주분들이 기대하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주주환원책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분기 중에 이제 발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물론 SK하이닉스에서는 뭐 주당 이제 300 얼마 정도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추후에 피드백을 또 더 받아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특별 배당도 같이 함께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규모가 증권가 쪽에서 예상하는 게 좀 약간 천차만별인 것 같긴 해요. 뭐 적게는 뭐 150조에서 뭐 200조까지도 주주환원을 삼성전자가 이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주주환원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서 볼 수 있냐면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메모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증설도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 자금에 대한 또 이제 마련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로 인해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책을 얼마나 이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이 정말 이 기업을 믿고 중장기로 내가 더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투자 플로우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 이 주주환원책이 다시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이제 상승 반등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목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계속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 상반기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는 받긴 했지만 적자가 있었잖아요.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뭘로 쳤을 때 흑자를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쪽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파운드리 예. 쪽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그 파운드리 이제 가동률도 개선이 네. 되면서 지금 베이스 다이 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2나노 공정까지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전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에서 받았었던 이제 수주들도 이제 물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매출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부문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네. 삼성전자를 계속 좀 더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관점으로 계속 삼성전자를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별적으로 나쁜 뉴스는 별로 없죠. 이제 업황에 관한 건 이제 똑같이 받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하신 몇 가지 우위 요소로 인해서 주가도 더 빨리 이평선 위로 올라갔고요, 그죠? 사실은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반등이 늦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뉴스는 하이닉스가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도 네. 더 많아요, 그죠? 네네. 아니 안 한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하이닉스의 이 변동성, 네. 이거를 글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삼성전자인데 네. 기대 내지 변동성은 하이닉스가 또 높아요, 근데. 네. SK 또 하이닉스가 또 ADR도 미국 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받아가는 것 같고요. 주주환원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뭐 나올 게 윤곽이 되는 건데 네. 하이닉스는 안 나왔고 뭐 또 내놓거나 또 액분 얘기도 좀 있고. 네, 네. 뭔가 좀- 수급도 조금 더 가벼운 것 같고. 네. 네. 그 액면 분할 관련된 것도 사실 삼성전자가 이전에 액면 분할을 한번 한 상태였었잖아요. 예, 삼성은 그래서 했죠. 네.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가 이제 오만전자 갔을 때였고, 근데 원래 거의 이제 삼성전자도 황제주였었다가 이제 액면 분할을 이제 해서 지금의 이제 가격까지 5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또 많이 사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긴 하지만 주당 가격이 어느새 너무 많이 지금 높아지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금 유치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접근성 자체가 일단은 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도 액면 분할을 좀 더 이제 고려해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뭐 바뀌거나 한 거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액면 가격이 이제 바뀌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삼성전자보다도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메모리 쪽에 있어서 최강자, 이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상으로도 조금 더 변동성이 있게끔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삼성전자랑 차이가 나지 않아요. 1510조, 1210조. 네. 한때 뭐 붙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한때 네. 맞붙고 또 한때는 또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까지 한번 또 그러니까요. 탈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일시적으로 일단 탈환을 했다가 시가총액이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위협하면서 지금 HBM 점유율을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잘 지키거나 거리를 또 다시 좀 벌려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이렇게 또 시가총액이 약간 좀 벌어진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평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또 수율적으로 지금 계속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 내던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국면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랄까요? 괴리율 이런 것들이 좀 발생 SK 하이닉스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호도의 차이고요. 네. 뭐 자신 없으면 둘 다 사시면 되고. 네. 근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봐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꽤 꺾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고 뭐 수급 우려도 가셨고 실적 좋은데 좋다.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 바닥 찍었다. 가는데 소위
전처럼 강할 수 있느냐, 그죠? 네. 정고점을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긴 한데 기대 수익을 전보다는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약간 좀 컨센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증권사에서도 매수 의견이지만 일부 증권사는 목표가를 올리지만 상당 부분은 목표가를 매수지만 목표가를 좀 낮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어떤 회복에서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도 한참 이제 300만 원 찍을 때 400만 원, 450만 원 그렇죠. 이런 이제 목표가가 제시됐던 게 저 아직까지 기억에 네. 남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저희 이제 6월 달에 방송 나왔을 때도 이게 기술적인 구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3번의 이제 변동성 구간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구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은 우리가 투심을 꺾고 가야 되는 구간이니 좀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추세적으로는 대추세를 한번 강하게 지금 꺾으면서 그렇죠. 조정을 꽤 예. 크게 줬단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대형주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30% 정도 주면 조정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나왔네 하는데 대형주가 지금 뭐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40~50%까지 맞아요. 빠졌거든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빠지면서 추세적으로도 이제 그 강력했었던 상승 추세를 한번 강하게 꺾은 지점이 이제 지난 이제 6월달, 7월달 이렇게 2달에 걸쳐서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달 기점으로 해서 하이퍼 스케일러들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좀 거론됐었던 키워드가 잉여현금 흐름에 대해서 FCF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어차피 이 지금 AI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계속 나왔던 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회사채를 또 계속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와중에 이게 현금 흐름이 바닥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또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미 6월 달부터 미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헤지 펀드나 자산 운용사 이런 쪽에서는 이미 반도체는 메모리 쪽에선 차익 실현을 좀 하고 하이퍼 스케일러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 붙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좀 맞물렸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악재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지난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샌디스크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탄탄하구나 하면서 지금 확인을 또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2분기 때 한번 이제 계속 전망들이 꺾이면서 원래 기존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컸거든요. 1분기가 너무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실적 발표 나오기 한 2주, 한 달 전쯤부터 갑자기 그 눈높이가 맞아요. 낮아지기 예.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정확히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 악재들 갑자기 나왔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함께 이제 실적 나오면서 계속 빠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반도체가 요즘에는 뭐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기도 참 이게 메가 사이클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이클은 계속 유효할 거예요. 내년에도 실적 좋고 내후년에 실적 좋은데 근데 올해는 급격하게 엄청나게 치면서 갔었던 거잖아요. 실적 자체가. 근데 이 실적이 치고 올라가는 그 속도감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 그걸 시장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선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망치들이 좀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개월간 강력하게 보여줬었던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요. 네. 대신에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 지지력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조정이 다 일단은 한 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조정을 좀 반복하면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분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오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적정 비중을 제가 20%에서 30% 정도 선에서 제시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